건축도면 한 장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축 설계도면 보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제로 국가 중요시설의 도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건축도면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국가 보안 자산임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헌법재판소 도면 유출 사건 등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 설계 환경에서의 보안 취약점과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 대책, 그리고 건축 분야 종사자들의 보안 의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되는 헌법재판소 건물의 내부 평면도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도면은 1993년 헌법재판소 건물이 건축문화상을 수상할 당시 건축 잡지 등에 실렸던 설계도였는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아우리의 건축상 아카이브 사이트에도 게재되어 있었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 내려받아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내부 구조를 비공개로 유지해온 주요 보안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이 유출이 가져올 파장이 매우 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일부 사람들이 온라인에 이 도면을 올리며 난입과 폭력을 모의하는 글을 잇따라 게시해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100m를 특별 범죄 예방구역으로 지정하고 최고 수준의 경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해당 도면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지만 설계도 유출 한 건이 얼마나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번질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군사시설 도면 유출 사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합동참모본부의 청사의 설계도면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합참 신축공사를 총괄하던 예비역 대령이 군사 기밀인 합참 건물 설계도를 비인가된 민간 설계업체에 건넨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군 당국이 EMP 방호시설 설계를 민간에 맡기는 과정에서 도면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일로 국가 핵심시설 도면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설계도 유출은 현실로 벌어지고 있으며 그 후폭풍은 조직의 신뢰도 하락부터 국민 불안, 심지어 물리적 보안 위협까지 다양합니다. 해외에서도 중요시설의 도면이나 보안 정보 유출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서는 2017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한 시민이 길에서 주운 USB 메모리에서 히드로 공항 보안 계획이 통째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USB는 2.5GB 분량의 자료가 암호화도 안 된 채로 들어있었고, 공항 내 CCTV 위치, 터널 경로, 통제구역 접근 방법, 심지어 여왕의 공항 이용 동선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항 보안에 비상이 걸려 히드로 공항 측은 즉각 보안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로 거대한 국제공항의 안전 시스템이 노출된 사례로 남았습니다. 또한 2025년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총무청 내부 직원들이 백악관, 청사진 등을 포함한 민감한 문서들을 잘못된 설정의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올려 11,000여 명의 정부 직원들이 접근 가능하게 만든 사실이 있었습니다. 비밀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대외비로 다루어져야 할 백악관 건물 도면이 광범위하게 공유된 것으로 IT 감사 중 우연히 발견되어 그제서야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테러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설계 정보 유출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6년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에서 벨기에 총리 관저와 사무실의 평면도와 사진이 담긴 노트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테러에 사용되진 않았지만 테러리스트들이 암살이나 시설 공격을 위해 건축 도면과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해외 군사시설, 원전, 공항 등의 도면도 해커나 테러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한번 유출된 정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건축 설계도면은 단순한 디자인 자료가 아닙니다. 특히 정부 청사, 군사시설, 발전소, 공항 등 중요 인프라의 도면은 곧 보안 정보입니다. 건물의 구조와 약점을 손에 넣은 사람은 마치 내부자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보안 전문가는 인프라시설 설계도가 유출되는 것은 직접적인 사이버 공격 못지않게 파괴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교량, 정부 청사, 에너지 설비 등 중요 시설을 노리는 테러나 범죄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고 중요한 도면은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건축인들은 흔히 설계도를 공개하고 공유하는데 익숙합니다. 작품을 포트폴리오로 알리고 논의를 위해 도면을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안 건축물의 설계 작업을 할 때만큼은 예술성과 기능성뿐만 아니라 보안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설계 조면 자체에 대한 보안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해킹을 당해 원전 도면과 운영 매뉴얼 일부가 유출되었을 때
그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다행히 핵심 제어망까지 털리지는 않았지만 도면 유출만으로 만약 해커가 이 정보를 이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오늘날 설계는 거의 다 디지털로 이루어집니다. CAD 도면, 빔 모델, 각종 3D 모델링 파일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됩니다. 디지털 편의성의 이면에는 새로운 보안 취약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2D CAD 도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과거 오토캐드 도면만 노려서 설계 파일을 탈취하는 악성 코드가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감염된 컴퓨터에서 오토캐드 도면 파일을 몰래 수집해 이메일로 유출했는데 발견 당시 수천 개의 도면이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설계 파일은 용량이 크고 복잡해서 개인 PC나 외장하드에 임시로 저장하는 일도 많은데 이때 암호화되지 않은 채 유출되거나 분실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빔은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정보를 모두 담는 건물의 디지털 트윈이라 불립니다. 문제는 이 빔 모델 하나면 건물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빔 모델에는 숨겨진 케이블 배선, 기계실 위치, 내진 방폭, 설계 치수 등 민감한 데이터까지 들어있고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편의를 위해 이런 모델 전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설비 업체나 하도급사에게도 전체 모델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등 무분별한 접근 허용이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로로 도면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빔 협업 플랫폼의 계정이 해킹당하거나 접근 권한이 남용될 경우 건물 전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도면은 이메일, 클라우드 드라이브, USB 이동식 디스크 등으로 쉽게 오갑니다. 하지만 전송이 편리하다는 건 유출 경로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히드로 공항 사례처럼 USB 분실은 고전적인 위험이고 이메일도 잘못 보내기나 계정 해킹 시 곧바로 자료가 유출됩니다. 실제 국내 한 방산업체에서는 직원들이 설계 도면을 이메일로 해외에 유출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계 도면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DRM이란 디지털 라이츠 매니지먼트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DRM 기술을 도면 파일에 적용하면 열람 권한 통제, 화면 캡처 방지, 워터마크 삽입, 인쇄 제한 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도면 파일을 열려고 하면 열리지 않고 설령 열람 권한이 있더라도 캡처나 복사, 출력이 제한됩니다. DRM을 도입하면 설계자가 공유한 도면이 특정 기간 후 자동 소멸하거나 외부로 반출 불가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일반 문서 DRM을 넘어서 CAD 전용 DRM 솔루션도 도입하고 있는데 CAD 도면 파일은 복잡한 형식이므로 이에 특화된 DRM이 필요합니다. 도면을 주고받을 때 SSL VPN, SFTP 등의 암호화 통신을 사용해 전송 구간 보호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도면을 일반 이메일에 첨부해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설계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핵심 프로젝트의 경우 오프라인 PC에서 작업하고 승인된 보안 매체로만 이동시키거나 업무 전용 클라우드를 이용해 철저히 접근 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기밀 시설 설계에는 아예 인터넷 미연결 전용 시스템에서 도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 도면 관리 서버를 구축해 모든 설계 파일을 한 곳에서 관리하면 유출 통제가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사용자별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출입 기록과 파일 작업 내역을 로그로 남겨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권한 점검을 통해 프로젝트에서 떠난 사람이나 불필요한 권한을 제거해야 합니다. 백업은 보안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랜섬웨어나 내부자에 의한 악의적인 파일 삭제에도 백업이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업본을 주기적으로 검증해 중간에 위변조나 유출 흔적이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에 유출 사고 발생 시 백업된 옛 버전 도면과 대조하여 어디까지 정보가 노출되었는지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L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PC에서 USB로 파일 복사하거나 이메일 첨부할 때 사전에 차단하거나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인가 PC에서 CAD나 빔 프로그램 실행 차단, 문서 중앙화 시스템 등을 통해 설계 파일을 통제된 환경에서만 열고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파일에는 강력한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가능하면 파일 자체를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기본 수칙도 중요합니다.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람의 보안 의식입니다. 건축사, 엔지니어, 시공자 모두가 보안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 장치를 해놔도 사용자가 무심코 규칙을 어기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직 차원의 보안 프로토콜과 전문가의 인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설계사무소나 시공사는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보안 등급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 설계와 국가 중요시설 설계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는 기밀,
관련 도면은 사내 인트라넷에만 공유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도면 유출 사건을 사례로 들어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셜 엔지니어링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의 피싱 이메일 훈련, 비인가 USB 꽂기 실험 등으로 직원들이 일상에서 보안 수칙을 지키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지키는 절차를 업무 프로세스에 자연스럽게 녹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 반출입 신청 제도를 두어 외부로 도면을 가져나갈 때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하고 협력업체와 NDA를 체결하여 법적 책임의식을 부여합니다. 또한 출력물 관리도 중요합니다. 출력된 도면은 1년 번호를 찍어 회수하거나 폐기 시에는 분쇄 처분하는 등 아날로그 보안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 차원에서 보안은 불편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야 합니다. 종종 임직원들은 보안 조치들을 귀찮아하거나 창의성을 제한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의 작품과 클라이언트의 안전도 없다는 점을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보안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도면 유출 사태부터 해외 공항, 관공서 사례까지 설계도 한 장이 얼마나 큰 위험과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설계도면은 아름다운 디자인인 동시에 그 건축물이 지닌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보안 문서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건축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편리함과 개방성의 이면에 새로운 책임이 생겼습니다. CAD와 BIM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협업 환경에서는 정보 유출의 경로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보안 기술과 관리 방법도 발전하고 있으니 우리가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DRM, 암호화, 접근 통제, 백업 같은 기술 솔루션과 교육, 절차, 문화로 뒷받침되는 사람의 노력, 이 두 가지 축이 함께 굴러가야 할 것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